수조씩 이익을 낸다니까요, 은행이. 근데 은행에 무슨 원가가 있습니까? 은행이 무슨 원재료 사와가지고 가공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게 없잖아요. 은행은 상품을 만들어내서 그냥 파는 건데 그 상품은 은행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인건비밖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전산부 직원들 뭐 아무리 해봤자 그 전기세밖에 더 들어갑니까? 통장 그 발행 그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의 이익은 거의 90% 이상은 고객들이 준 대출 이자와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수주라는 거죠. 취득이 한 번 쓰면은 내는 500원, 300원, 1000원짜리 수수료. 그게 은행의 이익이라니까요. 은행은 원가라는 개념이 사실 없다니까요. 뭐 인건비 들어가고 물건비 들어가고 하는 건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수조 이익 냈다. 정말 약탈한 거예요. 금융소비자들. 그거 나쁜 짓 한 거라니까요. 그게 다 우리 돈이라니까요. 내 돈이라니까요. 내가 대출 이자 낸 거. 중간에 이제 재밌는 관행 하나 지금 추석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 당자기 하죠, 당자기. 기업, 당자수표, 기업, 약속금 발행해 주는데. 지금 딱 이런 추석 명절 되면은요, 당자주임은 책상 서랍을 딱 열어놓고 앉아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딱 이맘때 되면 거래처 총무나 서무보는 직원이 옵니다. 그리고 예금 팜플렛을 줘요. 그럼 서랍에 넣어. 보면 안에 이제 구두표가 나요, 구두표. 그러니까 이 명절 때 되면 당장의 기업을 담당하는 이쪽 당장의 직원들, 주임들한테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직원들 갈라주기 위해서는 구독표 몇 장을 바꿔야 돼. 그게 실제 반영이었어요. 제가 포항점에 있을 때 대동고등학교 그 교사 1000만원 대출해줬는데 담당 대리가 10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웠다니까요. 아니 왜 우리 돈 못 받고 하는 일인데 왜 10만원 받습니까? 야, 저 사람은 1000만원 대출 받아가서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 당연히 받아야 돼. 당연한 줄 알더라니까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그래요. 당시 IMF 전에는 그 관행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나마 이제 없죠. 뭐 걸리면 이제 바로 공무기에서 잘리는데 문제는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거 이제 꺾기 합니다. 꺾기. 대출을 해주면서 방카 하나 넣어주십시오. 카드 하나 해주십시오. 펀드 하나 넣어주십시오. 꺾기를 하잖아요. 네, 대출 해줄 테니까. 왜? 이게 직원들한테 너무 평가받는데 큰 거니까. 근데 원래 감독원에서는 그 꺾기를 감독 검사만 나오면 찾아요. 왜냐하면 대출 나가고 10일 또는 한 달 이내 이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중에 동일인이 들어온 예금이나 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건 꺾은 거라고 보고 이거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합니다. 근데 그 은행원들이 모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날짜 넘기고 뭐 넣었다가 다시 해야겠다고 넣고 뭐 다 피해가지고 그거 뭐 그 전부 다 피해갑니다. 지금은 이 꺾기를 해요. 꺾기를. 근데 문제는 방카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불입하면은 일단은 수수료 다 먹고 평가 다 받잖아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야 되거든. 지나면 이게 안 되면 자동으로 실효돼 버린다. 돈 날리는 거예요. 그냥 4만원, 5만원. 근데 지금은 그런 옛날에 구독표 관행 대신에 실제 때문에 이런 꺾기를 하는 관행이 생겼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은행 가시면은 펀드나 방카 들면 대부분이 그냥 은행 적금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나는 그건 몰랐다. 난 은행 적금인 줄 알았다. 해약해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은행원이 설명을 또 그렇게 합니다. 마치 이게 은행의 옛날에 적금, 뭐 정기예금인 것처럼. 왜냐하면 약관이 뭐 몇 장 있는데 복잡하잖아요. 이걸 다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손님 스스로 아 이거 됐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볼게요. 해주십시오. 이래버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일반 아까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그 지식이 아니라 펀드 방카라는 걸 나중에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은행 거래하실 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펀드입니까? 적금입니까? 방카 적립식입니까? 방카 거치식입니까? 정립입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가면 당연히 이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소유구조 이야기할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저도 옛날에 적금 대출을 받으면서 펀드 3개월만 들어달라고 은행원 얘기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대출이 안 나간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허위인 거죠? 허위입니다. 왜? 실제요.
개인한테는 사실은 꺾기라는 것을 적용을 잘 안 해요. 안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개인은. 사실 이제 기업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과도하게 꺾기 한다 이래서 하는데, 은행은 이거 안 되면 대출 안 납니다. 그런 경우 100%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IMF 이전 그때는 재형저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5만원 딱 들면은 3년짜리 5만원 들면은 200만원 대출 바로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초입금 넣어야 해주는 이런 건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아, 10년 전쯤 그런 거 생각이 나서. 네. 뭐 적금 안 들면 대출 못 나가는 이런 거 없습니다. 만일에 이제 신용등급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럴 수는 있어요.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등급을 좀 올리려면 미리 적금 좀 들어놓으시고, 요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 연합해서 등급 올라가니까 일단 이런 정도 설명을 하고 하는 건 모르지만은, 적금 안 들면 대출 못 나가는 이런 경우는 100% 없습니다. 진짜 없다니까. 그래서 저 펀드를 3개월짜리를 들었다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3개월 뒤에 해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 자동이체를 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자동이체를 해야지만 실적 인정을 받거든 또. 네. 그냥 넣으면 실적 인정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자동이체 해놓고 자동이체 통장에 자료를 빼버리면 1회차만 들어가고 3개월 지나면 실효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마 통장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자동이체 통장으로. 고금액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 다 해야 돼요. ESA가 10,000원짜리 아직도 갑니다. 네, 그 완전 깡통 계좌가 지금 뭐 수십만 개입니다. 저도 10,000원짜리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어요. 후배 직원들 실적 때문에 하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 IS 계좌가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그 깡통들이. 그거 왜 만드냐고 그럴까요? 그 돈을 안 찾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이만. 10,000원짜리인가 찾지도 않아요. 근데 엄청 그런 상품 하나 나오면 자수 경쟁부터 몇 자 했나 매일매일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하나 해달라. 나중에 거래 안 해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양해구하고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 카드로 만들어 본다고 한참 진짜 10년 전에 엄청 났었는데 93년도에 금융실명제가 됐거든요. 김영삼 때. 그 이전에는 제가 혼자 만든 통장만 해도 수십 개 만듭니다. 주민등록증 갖다 놓고 그냥 막 찍어버리잖아요. 실명제가 93년 이전에는 실명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개인연금 신탁이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개인연금 신탁. 그거 좌수 경쟁한다고 막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친인척 주민등록증 그거 증표는 있어야 되니까 그걸로 그냥 다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93년도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그거 앞으로 지금 못하고 실명제 위반되면은 바로 형사처벌을 받고 가장 이제 중대한 범죄로 보는 거죠, 실명제가. 그리고 지금은 또 뭐 CDD라고 해서 고객 확인 의무에서 지금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통장 일반 주부들 통장 만들기도 지금 어렵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사용처, 목적 그거 다 써야 되고. 저도 퇴직하고 나니까 통장 못 만들겠더라고요. 무직이니까. 아이들 소장도 못 만들어요. 네. 그 말로는 이제 보이스피싱 문제 때문에 그렇다, 뭐 차명 통장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사고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방어 예방되는 차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조금만 더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상품 문제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다 약탈의 금융이거든.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신용대출 옛날에 IMF 이전에도 사실 이제 문제는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북에 보는데 뒤에 부부장이 인감증명서를 한 장 주더라고요. 오늘 내일 아침에 기표해야 돼. 1,000만 원 기표해야 돼. 사람들은 인감증명서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다 품에서 다 써서 저녁에 받아놓고 아침에 그 통장에다가 돈을 딱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도 안 옵니다. 그냥 뒤에 달라 그래요. 주고 대출 서류 주면은 그 부부장이 사인 다 받아서 도장 찍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난 차도 얼굴도 못 보고 대출 나갔어요. 은행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인간이죠. 네, IMF죠. 그래서 제가 이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데 그 사람이 세기문화사 직원이더라고. 아시죠? 네. 세기문화사 대표지. 신고를 노출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기부. 뭐 얼굴도 안 보고 대출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안기부는 대통령이든 와야지.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대출 나갔다니까. 그리고 내가 신용 좀 낮아. 지점장한테 가서 부탁하면 지점장이 해줘 그러면 했잖아요. 그때는 신용 등급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치밀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해본 때만 해도. 없지 않아요? 김대중 때 생각지 그 전에 없었잖아요. 아니. DJ 정권 와서 그때 이제 야 신용사회 구현해. 그래서 이제 뭐 카드 막 만들고 신용 등급 뭐 해가지고 지금 나이 있어서 다 줘야 하잖아요. 물론 그 신용사회 구현 하다가 LG 카드 터져서 또 난리나고 한 번 또 금융이 왔지만 신용사회 구현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요 길거리에서 카드 만들어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뭐 길거리 가는데 막 주잖아요. 농협카드 사라고 뭐 이마트 가도 하라 그러고 이렇게 만드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신용카드를. 웃기는 나라입니다. 그것 또한 예를 말하기에는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하는데 저 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출 관행이 이런 정도인데 한 가지 더 재밌고 웃기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고객에 대한 이제 그 차별 대우 문제. IMF 이전에는 정기예금을 많이 했거나 예금을 많이 한 고객이 아주 우수 고객이고 그 표창을 줘요. 우수 고객. 자녀들도 특혜를 줘서 네,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봤자 지점장실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은행에 나오는 기프트 그것 좀 얻어가거나 특히 이제 연말에 달력 나오면은 그걸 이제 지점장이 딱 챙겨놨다가 이제 주고 그 뭐 그러다가 막 술 한 잔 먹고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시죠? 당이 다르다. 내가 은행의 기여도나 자산 규모에 따라서 나를 응대하는 전담 직원이 있고 방이 다르고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떤 사람은 아예 공과금은 지금은 창구에도 못 가잖아요. CD기에서 그냥 창구에서 그 CD 기계에서 내라고 하잖아요. 동전 안 바꿔주잖아요. 시간 딱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네, 동전 안 바꿔줘 버리잖아요. 한번 돈 안 되는 고객 오지 마라는 거거든요. 기억 안 되는 고객 오지 마라. 강남에 레이디 점포라고 있었어요. 레이디들만 오는 여성 전용 점포. 자산규모 얼마 이상. 그걸 우리가 PB, PRB라고. 그러니까 5억 이상 PRB, 10억 이상 PB. 그렇게 해서 PB 고객들은 PB들이 모시고 해외 골프도 가고 호텔에 행사, 뭐 디너쇼도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출 금리도 깎아주고. 근데 이 사람들 뭘 많이 해주냐면은 펀드, 방카 이런 걸 많이 해주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말 금융소비자 일반 서민들은 이제 아예 창구에도 가기조차 어렵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앞에서 뭐하러 오셨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고 이게 약탈이잖아. 돈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시티은행이 127개 점포를 지금 100개를 없애고 있어요. 매주 10개씩. 그것 때문에 저도 뭐 토론회가 싸우고 국회까지 하고 감독원 넣고 지금 많이 싸우고는 있는데 아니 사용자가 내가 점포 폐쇄하겠다는데 그리고 감독원에서 원래는 점포를 낼 때는 인가를 해줄 사항이고 폐쇄를 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점포 100개를 없애버리고 25개만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도 인터넷 뱅킹이든 그리고 직원들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직접 이제 고객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점장 한 1년 하다가 잘려서 이제 그때 나가라고 한 걸 안 나가니까 아까 이제 말씀 여의도에 거기 아주 골방에다가 이제 무조건 대출 영업 나가라고 이제 해요. 그 구전 발령을 내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콜센터에서 고객이 요청하는 게 딱 뜨면은 그 근처에 있는 우리 같은 영업하는 사람을 그걸 잡아야 돼요. 택배 잡아서 그 손님하고 통화를 해서 뭐가 필요하냐 알아보고 그 서류를 준비해서 고객한테 가서 사인 다 받고 해서 통장에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시티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태블릿 PC를 줘서 아예 PC를 갖다 놓고 앞에서 신용대출도 바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은행 안 가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까진 좋은데 그렇다 해도 은행 갈 일은 있거든요. 통장 재발행을 하든 뭐 환전을 하든 뭘 하든 그래도 네트워크라는 지점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물건비 비용이 비싸게 든다고 그걸 없애버리고 앞으로 다 인터넷 뱅킹이고 직원들로 나가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제 옆에 있는 직원이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사고 치고 지금 수원교도소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문제예요. 나가잖아요, 은행원이. 저기 다 받고 다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대출 안 써도 돼. 그래서 전화해서 나 그거 지금 대출 안 써도 되니까 그 서류 다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가 알겠습니다. 제가 다 파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원이니까 믿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대출하고 통장에 넣고 얘가 계속 쓰고 있었어.
근데 요즘은 대출을 하면은 콜센터에서 해피콜이가 통지가 가잖아요. 고객님 대출됐습니다 라고 가거든요. 네. 근데 그 콜 받는 전화번호를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센터는 모르잖아. 이 사람이 진짜 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몇 달을 썼는데 이 고객은 당연히 모르죠. 뭐 연체도 안 되고 통보도 안 오고 그리고 얘도 연체 안 시키고 그냥 계속 쓰고 있고. 근데 연체가 되는 순간 이제 그게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경찰 데리고 와서 뭐 해서 지금 이제 깜빵이가 있는데 그래서 찾아오는 서비스가 당연히 편리하고 편리성이 있고 좋지만은 그 리스크는 고객도 감수할 수가 있다니까요. 만일에 그게 이번에 이제 법적으로 잘 새기돼서 그런데 그 전화 녹음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은요 손님이 뒤집어 쓸 수도 있었어요. 뒤집어 쓴 케이스 봤어요. 충분히 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 이게 결코 편리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인터넷 뱅킹 4차 산업혁명에서 요즘 K뱅크, 카뱅크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융은 절대 속도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속도 빠르다고 저는 게 금융은 안전하고 편리해야 되는 거지 속도 빠르다고 절대 그것은 선제금융은 아니다. 카뱅, K뱅이 앞으로 보십시오. 저거 지금 젊은 층들 가계부채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겁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마통 다 터지죠. 마이너스 통장. 400만, 500만, 1000만 1억짜리 막 마통 막 트고 있더라고요.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에서 마이너스 통장은요 은행원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거 지금 한돈 올 때 터놓으십시오. 나중에요 그거 못 들 수가 있어요. 지금 터놓으시면 됩니다. 안 쓰시면 되잖아요. 안 쓰시면 이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도 일단 받아놓고 1년간 받아놓고 계시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으면은 쓰고 싶죠. 안 써도 될 것을 남자 같으면 2차 안 가도 되고 괜히 2차 가면서 아니 너 저거 있으니까 1000만원짜리는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가서 여기 뭐하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면은 우리 거기다가 다 신고센터 만들어놓은 컴퓨터 다 있어요. 그러잖아. 피해자들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러거든. 신고하면 검찰이 수사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예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은행 가서 상담을 하면 어느 은행원이 이런 아주 저리금리 좋은 거 있으니까요. 이쪽에 가시면 됩니다. 안내하는 은행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식적이 좋다는데. 그런 자체가 약탈적 금리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은행 내용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 네.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은행 가입 들었던 얘기인데요. 좀 찾아봤는데 하신 얘기가 예금을 적금을 들어놓고 예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넣었다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찾을 때는 선입선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예를 들어 어저께 막 2만 원을 넣었다고 쳐요. 근데 내가 2만 원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제 넣은 2만 원이 빠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2만 원이 빠져서 그렇죠.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게 돈을 넣고 그러니까 돈을 넣었는데 그 원돈을 그대로 찾잖아. 그러면 어제도 그런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넣었던 돈이 빠져야 돼. 그래서 이자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받을 수 그러니까 있는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구조의 예금이 보통 고금리 예금들이에요. 고금리 예금. 그래서 그것도 하나 이제 사기인데 일종의 이게 진짜 9월 1일, 2일, 3일 넣어 합시다.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2만 원을 찾아요. 근데 금리가 적수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3일 된 거고 요거는 이틀 된 거고 하루 된 거니까 여기 이자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3일을 먹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2만 원을 찾으면은 요 전산에서 뭘 빼냐면 여기 있는 2만 원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오래된 거를. 그래야지 이자가 적게 나가거든. 이것을 선입 선출. 먼저 들어간 것을 먼저 뺀다. 선입 선출. 근데 요 용어가 저런 예금 팜플렛에 분명히 밑에 보면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어요. 법만 피할 수 있는 건 다 그럼요. 고식지 저거에 고식했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깨알 같은 약관의 효력이 있냐 없냐라는 것에 대해서 키코에서도 그게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선입선출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걸 안 들어가면 감독원에서 팜플렛 승인 안 해주거든요. 해줘요. 이 선입선출로 분명히 들어있고 그래서 근데 선전할 때는 이 전체 예금에 대한 금리가 몇 프로다 이렇게만 해놔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 10% 중간에 돈을 빼면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출이 있는 거는 조금 높은 금리. 이거는 IMF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유저축예금이라고. 그게 금리가 일반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한 2% 높은 게 있었는데, 그걸 할 때는 분명히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선출이고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빠집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안 하는 거죠. 이미 이제 다 안다 생각하고 그냥 약간에만 조그맣게 넣어놓고 있죠. 이 선출. 이건 사실은 거액일 경우에는 피해 많이 봅니다. 크게 봅니다. 근데 이거를 막으려면은 은행원한테 이렇게 저희 차장님 얘기는 은행 이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고 정말 이게 너무 꼴보기 싫으면은 저기 그 은행원한테 나 이거 옛날 돈 말고 최근 돈으로 해서 뺏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는 기정 회차를 정하는 예금이 또 있어요. 회차를 정할 수 있는. 그거는 정식펀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회차 지정해서 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동으로 선에서 빠지는 것도 있고. 그거는 상품 확인을 하셔요. 그러니까 거기 그 회차 지정하는 정표에도 회차 지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대차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알래야 모르잖아. 다 고지를 해.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게 난 그런 걸 다 알려주라는 거죠. 진짜 물론 오면은 창고에 오면은 정신 없으니까 빨리 하나를 팔고 싶으니까 그런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해버리는데, 그렇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감독원이 가끔씩 이제 미스테리 쇼핑이라 그래서 손님인 척 가장하고 가서 상담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네, 그래서 그거 걸리면은 뭐 감정하는, 근데 금융기관에 규제 준다고 해서 뭘 줍니까? 뭐 영업 정지를 시킵니까? 뭐 임원을 날립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주의 주고 경고 주고 그냥 끝내고 그 직원만 내부에서 인사위원회 해부되고 징계받고 그 직원만 손해보는 거예요. 은행 기관은 스탠더드 차타드가 2013년 놈입니까? 적자가 났는데 1조 배당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감독원에서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기관이 경고를 해요. 경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경고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감독원 검사가 오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은 그 해당 기관에서 징계를 주고 감독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은 당하게 같이 있어요. 뭐 개인만 당하는 거지 그 은행 자체는 뭐. 금융실명제도 위반하면 본인하고 차상급자 책임자까지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자가 잘 관리하라고. 차상급자는 같이 책임을 지게. 금융실명제 위반 꼴로 되어 있어요. 진짜 은행법을 좀 개혁할 필요가 있네요. 저희들이 토론회하고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하고 뭐 비대위도 만들어보고 정부의 국회의원들한테 가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국회의원들이 너무 모르더라고요. 정말 금융을 모르고. 옷소리 하는 거야. 이거 좀 국회의원들한테 사령회를 가져야 돼. 이거. 진짜 학습을 남기는데, 솔직히 지금 정부에 간사하시는 이하경 의원이 그 YMCA 시민운동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국회 정무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럼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국회의원들마저도 은행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은행이 돈 번다라는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 논란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되냐 안 되냐 이 논란은 있습니다.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은행에 돈이 있어야 고객들이 손해를 보지 않겠지 망하지 않으니까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조금만 벌어라는 거고, 그렇게 많이 벌어서 그것이 배당과 금융소비자한테 재투자가 되는 과정이 있다면 당연히 많이 벌어도 되는데, 지금은 그 선순환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너가 많이 벌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조의 문제 때문에. 근데 지나간 이명박이가 처음 인수위원회 만들었을 때, 그때 제가 금융정책본부장 할 때 금융정책에 대해서 막 제안을 던졌는데 한마디로 다 깨졌다. 이명박이 딱 들어갔는데 거기 우리 선배가 인수위원회 들어가서 금융은 주식회사이냐? 주식회사 돈 벌어야지. 왜? 금융 주식회사 돈 벌어. 그리고 산업은행인데 무슨 총재야? 무슨 뭐 정당도 아니고 야 행정으로 바꿔. 그래서 산업 총재가 행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금융은 쭉 다 돈 벌어라.
뭐 대통령이 은행 보고 금융으로 돈 벌라고 하는데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부자 되죠. IMF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대, 15%대 금리도 당시에는 금리 제한을 했다니까요. 감독원에서 금리 자유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때 은행에서는 금리 자유화 해달라고 막 요청할 때였잖아요. 근데 IMF이 자동으로 자유화가 다 돼버렸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기준금리 뭐 1.5%에서 쭉 주긴 주지만은 지금 금리가 다 자유화가 되니까 신용대출 10몇 %짜리가 있고 신용대출 3%짜리가 있고 뭐 그렇게 금리 차이가 서로가 막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현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학자도 아니고 뭐 전문 강사도 아니지만 저희 단체에 있는 뭐 정승길 박사나 경제학 박사 뭐 그리고 학교 일하시는 분들도 실제 현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하고 토론회 하고 운영회 할 때 이제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물론 금융경제 기초 논리나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실제 현장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건 지금. 그래서 제가 은행 산업은 규제 산업이다. 토론회가 규제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반대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모든 규제 완화인데 왜 은행 규제해야 돼? 야, 당신 은행 규제하자면서 또다시 관치하자는 거 아니야? 관치금융 돌아가려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관치는 부패한 정부 관료들이 은행을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만들어 쓴 게 관치고 이 기업들 대출해주라 뭐 해주라 아까 말한 대로 관계부에들 그냥 물건 하나 가져가면 이런 게 관치 아니냐. 근데 내가 말하는 규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거다. 정확하게 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법을 정해놓고 원칙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관리를 하는 것이 그게 무슨 관치냐. 규제와 관치는 100% 다른 거니까 그걸 구분을 해라.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정부가 민주정부냐 아니냐 이것도 문제는 되겠지만 어쨌든 지키는 법이든 안 지키는 법이든 법과 원칙과 제도를 만들어 보면 그것은 관치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합니다. 하는데 답답할 정도로 금융 그러면은 지금 무슨 소리냐 뭐 나이 든 사람들이 뭐 불편해서 인터넷 뱅킹을 못 써서 그런 거지 앞으로 봐라 전 세계적인 모든 구도는 인터넷 뱅킹으로 갈 것이고 지점은 없어지고 시중은행들도 앞으로 정보를 계속 다 줄일 거다. 물론 제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벌써 한 30%가 있어서 줄었던데 거의 뭐 계속 줄입니다. 정보.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정보를 줄여놓으면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비대면과 대면할 수 있는 금융 업무가 있는데 결국은 자산 규모와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금융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게 되면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거죠. 원래 금융은요 정말 돈 없고 좀 저소득이 어려운 사람한테도 금융지원을 통해서라도 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빈부의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금융의 선기능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점점 금융소에서 밀어내니까 이 사람들이 캐피탈 갔다가 저축은행 갔다가 대부업 갔다가 사채로 갔다가 무너지는데 제 후배 중에 퇴직하고 대출 모집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집이 모아놓고 거기에 가면 어디서 얻었는지 명단이 수천 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까지 넘어올 정도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걔들은 금융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10명 대출해주고 2명만 만재하면 자기들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나머지 다 90%. 금리가 29%, 30%니까. 법정이자 현금 목표죠 지금. 지금 현재 대부분 29%를 목표이죠. 그걸 지금 25%, 20% 낮추겠다는 게 현 정부의 금리 정책이에요. 20%, 25% 가면 대부업들 아마 문 닫을 거예요.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심사나 이런 기능들을 그렇게 못 가지고 20% 들어가면 대부업 문 닫을 거예요. 저는 그 주장했어요. 대부업들 차라리 은행 전환해라. 그러면 건전하게 은행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은행이 이렇게 줄었지만 저는 지방은행을 다시 만들어 주라라고 주장합니다. 합병된 지방은행을 합병한 시중은행들이요. 그 지방의 중소기업들 자금 지원을 안 해줘요. 특히 강원도 같은데 그런 불만도 엄청 많아요. 신한은행이 지원을 잘 안 하니까 최문순 도지사가 지방은행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나는 옛날처럼 은행이 더 많아지고 다양화돼야 금융소비자의 서비스도 다양화질 거 아니냐. 심지어 옛날 평화은행에서는 일수대출도 했었습니다. 일수대출. 시장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은행이 대출해주고 금리는 낮으니까 사실 일수 찍는 것처럼 매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평화은행이 일수될 줄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게 은행에서 하면 자취업자들처럼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정말 긴급이 필요한 사람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양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구조도 개선해야 될 거고 은행의 영업 형태도 바뀌어야 될 거고 특히 은행의 임원들이 개인들한테 그 매일 이벤트하고 요즘은 은행의 그 실적 경제는 배틀이라는 표현가 있어요. 전쟁이 아니라 배틀이라는 표현가 있습니다. 365일 내내 그런 이벤트하고 캠페인하고 하니까 아니 백화점도 한 달에 캠페인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네요. 감독은 그런 것도 좀 제재를 해라. 그래서 앞으로 감독원 금융위 금융 당국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좀 규제를 하고 영업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좀 규제를 해주라. 그래서 공공성 회복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들었네요. 네, 저는 이 강의 오늘 전개해야지. 이게 책을 내야 돼요. 진짜. 네. 교재를 내서 국회에다 풀어야 돼요, 진짜. 우리 사국회 의원한테 불러줘야 돼. 저는 이 강의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계속 돋으면 정말 그 정보의 비대칭화와 왜 약탈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지를